네, 뉴욕 월스트리트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을까요? 월가의 시각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역시 모든 관심은 FOMC 회의에 쏠려 있습니다. 과연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7월에 내릴 사인을 나타내어 줄 것이냐, 시장에 온통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 주에 FOMC 회의에서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실망감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관심이 모으고 있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7월에 인하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6월에 이번 주에는 다음 달에 어떻게 좀 조정할 것인가,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이런 시그널이라든지 신호를 보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월가의 이런 기대가 완전히 틀릴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증시에 크게 실망감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한편에서 나왔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캐시 보스탄식 수석 이코노미스트가요, 아직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정당할 정도로 내수 경제가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고, 이러면서 연준이 현재 지표가 가파르게 둔화를 가리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당성을 확인할 만한 것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봤습니다. 이러면서 5월에 부진한 고용 지표도 이것 때문에 뭐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져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도 역시 금리 인하 이유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 외에 다른 경제 지표들은 아직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시그널을 주게 된다면 시장에서 큰 실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굉장히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의 메시지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것이 채권 시장 증시에 매우 실망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어떤 발언이 나오든 간에 6월의 연준 회의에서는 시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올해 전체적인 시장에서 매우 큰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연준 회의에 쏠리고 있고 제롬 파월의 입에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번 주에 연준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시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골드만삭스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현재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술주들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 주의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골드만삭스의 데이빗 코스틴 주식 전략가가 당국의 기술주 규제 위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기업 펀더멘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또 역사적으로 평균보다 이 성장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크게 올라온 상태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기술주들에 대한 이런 밸류에이션이 현재 굉장히 높게 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의 경우에 테크 버블, 이런 기술주 버블 이후에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은 상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닷컴 버블이 있었던 이후로 현재 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게 올라와 있는 것을 현재 보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최근에 또 미국에서 법무부가 독점 금지법과 관련해서 주요 기술주들, 알파벳, 페이스북, 아마존 등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대형 기술주들을 조금 피하는 것이 현재는 주요한 전략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외에 그럼 다른 어디에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인가, 코스틴 전략가가 좀 대안을 제시해줬습니다. 성장과 마진이 높지만 규제 위험이 낮고 또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21개 기업 정도를 리스트를 업해줬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주로 기술주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 주들로 신용카드 회사인 유로넷 월드와이드라든지 소프트웨어 기업 에빅스, 그리고 슈퍼스토어, 그리고 룰루레몬, 그리고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 같은 이런 종목들을 좀 대안으로 선택을 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줬으니까요. 이런 종목들을 함께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애플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플이 결국에는 5G 폰을 출시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내년에
5G 통신 칩을 탑재한 아이폰 두 종류를 공개할 것이다라는 것을 외신들이 오늘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애플의 전문가로 통하는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권밍치 전문가가 오늘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애플이 내년에 퀄컴 칩을 탑재한 5G 아이폰을 처음으로 공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화면 크기가 일단은 6.7인치, 6.1인치, 5.4인치 이런 새로운 세 가지 모델을 내년에 발표를 할 것인데 이 중에 두 가지가 이제 5G 칩을 탑재한 폰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 두 모델이 5G를 지원을 한다면서 내년에도 저가 모델을 좀 출시를 하면서 애플이 그동안 펼쳐왔던 고가 전략을 조금은 수정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또 여기다 애플이 독자적인 5G 통신 칩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도 역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5G 통신 칩은 2022년이나 2023년쯤에 탑재가 되면서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권밍치 전문가는 애플과 퀄컴이 지난 4월에 합의한 사항 중에 애플의 독자적인 5G 기술 개발을 위해서 퀄컴이 이 애플의 5G 베이스먼트 칩의 소스 코드를 부분적으로 제공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당장은 5G 칩을 퀄컴 것을 사용을 하고 2022년이나 2023년 정도에는 애플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5G 칩이 탑재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최근에 조금 부진하고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이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애플이 따라잡을 수 있을지 치고 나오는 속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도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야기는 이탈리아, 유럽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쪽에서 최근에 이탈리아 정부가 미니보트를 발행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좀 발표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들썩이게 하고 있는데요. 이 미니보트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 미니보트라는 것은 국가가 발행하는 초단기 채권을 말하는데요. 이탈리아 연립정부의 한 축인 극우정당 동맹이 이런 해당 채권 구매자가 세금 납부라든지 공기업 재화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발행이 되게 되면 이 미니보트는 실제 화폐와 거의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병행 통화가 새로 발행되는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로화 이외에 이탈리아 내부에서는 이 미니보트가 발행이 되면 또 다른 병행 통화가 사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로존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유로화 사용이 이탈리아 경제를 해치는 주범이다라고 이탈리아의 극우정당 동맹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대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탈리아 정치권에서 소액 채권의 발행 필요성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책이 만약에 시행이 되면 실제로 유로존이 굉장히 소용돌이 그리고 큰 충격에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채권에 대한 신뢰가 상실될 것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시장에서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역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탈리아가 이 미니보트를 실제로 발행하게 될지도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가의 시각 함께 체크해봤습니다.